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0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672명이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또 한 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모두 4명입니다. 제주를 다녀간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의 접촉자들인데요. 제주 연결하겠습니다. 민소영 기자, 이 확진자 4명의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저녁부터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뒤 어제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A씨의 접촉자들인데요. 이 여성의 가족 2명, 그리고 이들이 함께 들렀던 사우나에 근무한 직원 등 모두 4명입니다. 제주도가 파악한 현재까지 A씨의 제주 지역 접촉자는 60명으로 제주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지금까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반쯤 제주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왔고요. 10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사우나와 다방을 들렀다가 귀가하는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한 식당도 들렀는데 제주에 머문 기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주로 가족차로 이동한 것으로 제주도는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 4명이 나온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 집중 방역을 하고 있으며 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해 한림읍 종합경기장 내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도 설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이 지역 내 유치원 5곳과 초중고등학교 9곳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과 방과후 학교도 중단하기로 했고 한림읍에 거주하며 다른 지역 학교로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재택 수업과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광주에서는 하루 사이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 자매 2명도 포함됐는데요. 광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광주 이번 주 들어 확산세가 주춤했는데 어제 또 5명이 나왔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밤사이 3명이 더 나오면서 모두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의 손녀인 초등학생 자매 2명도 포함돼 있는데요. 다행히 두 자매는 지난 2일 광주 북구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등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매 가운데 동생이 교과서를 챙기기 위해 학교에 잠시 방문했고 북구에 있는 소아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두 자매가 함께 광주 광산구의 첨단 오션 스파에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80대 여성은 기존 확진자가 나온 하늘요양원 입소자로 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광주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176명으로 늘었는데요. 광주에선 그제까지만 해도 지역 감염 확진자가 하루에 1명도 없거나 1명씩만 나와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1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5명으로 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이라크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9일 광주 고시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영암 군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역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권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하나생명지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뒤 12일부터 나흘간 4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어제 하루 직장 동료와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만 8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공식 집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10시 기준으로 2명이 더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모와 영유아 등 73명이 검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4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산발적 집단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각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 강원, 제주권 등 7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일주일간 국내 발생 평균 일일 환자 수가 권역별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고려해 단계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은 40명, 경남권은 25명, 충청, 호남, 경북권은 20명, 강원권과 제주도는 10명입니다. 또 시도 차원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늘어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에 대한 귀국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라크 내 신규 환자가 매일 2,000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현지에 아직 800명이 넘는 우리 근로자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항공편을 투입해 우리 국민을 국내로 귀국시키기 위한 작업을 이라크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방역 당국은 귀국 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해 기내 추가 전파를 막고 귀국 뒤엔 진단 검사와 시설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경제 활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또 일자리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줄 악재가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3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전 131만 건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1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한 주 동안 1만 건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은 감소폭입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0만 건으로 오히려 2주 전보다 늘었습니다. 미국 남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 재개를 되돌리는 지역이 늘어나자 일자리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You have the resurgent virus in places like Texas and Florida and Arizona and California, where you have closures again. You could see more jobless claims going forward.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건 미국 정부가 집계를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엔 70만 건에 미치지 못했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6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고용시장이 나빠질 징후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 중이고 대형 의류업체들도 줄 도산했습니다. 소기업 대출로 직원을 재고용했던 기업들은 다시 정리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풀 꺾이나 싶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경제 재개의 활력을 다시 이룰 수 있어 코로나 불황이 장기적이고 극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박 기자. 어제 신규 확진자 60명 가운데 이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60명을 분석해 보면요, 이 국내 발생이 21명이고 해외 유입이 3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확진자를 볼 때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3,672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 늘어서요, 29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발생보다는 이제 확실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라크 건설 현장 등지에서 귀국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해외 유입 사례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이 검역 과정이나 이 자가 격리 도중에 확인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확산 이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이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해외 확진자도 늘면 늘수록, 해외 유입된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국내 방역이나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 또한 역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또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나 외국인도 똑같이 병상을 차지하고 의료진이 투입돼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는데 그 권역별로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특히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건 지자체가 이렇게 맘대로 할 수는 없나 봐요. 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과정에 대한 세부 네. 지침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단순화하면서 1, 2, 3단계로 총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세부적인 전국적인 기준은 있었는데 지역별 세부 기침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일단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이랑 그리고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앞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수도권, 충청권 등 7개 권역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이 앞서 보셨듯이 발표가 된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일주일 평균의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으면 2단계로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는 이 권역별 기준을 이제 활용하되 시도에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나면 집단 감염의 규모 그리고 가용 병상의 현황 등을 이제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질문 주셨듯이 3단계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 방역 강화 조치와 병행이 필요하다는 게 이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지자체에서 3단계로 올리려고 하면 중수본이나 방대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정부도 지역별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유하면서요.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장 브리핑이 준비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67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64명으로 현재는 919명이 격리 치료 중이십니다. 어제 사망자는 안타깝게 2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293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방문 판매 사무실과 관련하여 방문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명입니다. 경기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는 고향에 원당, 성당 관련된 접촉자가 1명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입니다. 경기 시흥 서울대호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1명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검사 대상자 189명 중 182명이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7명에 대해서는 검사 중입니다. 서울 하나생명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직원 5명과 가족 및 지인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광주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하여서는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7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배드민턴 클럽 관련돼서 2명, 한울 요양원 관련해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9명이었으며 검역 단계에서 25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1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8명, 러시아가 20명, 이라크가 6명, 필리핀이 3명, 우즈베키스탄이 2명이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레귤호라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7월 16일 날 3명이 확진된 후에 선박 내 선원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증상이었던 14명이 확진이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며 모두 증상이 없었습니다.
국내 접촉자 28명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에 7월 15일 날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승선 검역을 실시한 결과 3명이 확진되었고 7월 16일 입항한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도 승선 검역 결과 2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러시아 입항 선박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부터는 러시아 입항하는 선박 중에 국내 항만 작업자와의 접촉이 많은 선박에 대해서는 증상과 상관없이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일상생활 방법의 하나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 사유입니다. 마스크는 본인의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보다 감염의 가능성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역학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결과 좁은 차량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하였지만 확진자와 동승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추가적인 감염자는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의 경우에도 전파가 가능한 시기에 7일간 입원하셨으나 확진자 및 입원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을 미흡하게 하여서 환자 중에는 4명이 추가로 전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환자와의 접촉이 잦았지만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서 17명 모두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를 위해서 감염 시기에 병원을 3번 방문하셨지만 검사실, 통증 클리닉 등 병원 내의 그 모든 종사자들이 철저하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서 13명 모두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경우도 확진 전에 전파 가능한 시기에 3번 예배를 참석을 하셨지만 모든 교인께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또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서 전 교인 모두 추가 감염 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실 수 있은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비말을 발생하거나 비말로부터 감염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학교, 사무실,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등 고위험군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마스크 착용 관련된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대중교통, 마트,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식당, 카페, 술집에서의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술집, 사무실 등 업무 공간 등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의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당, 카페, 술집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기다리는 등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외, 야외 공간에서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거리나 공원 등 야외에서 걷기나 산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 시에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 전후에 손 씻기를 반드시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의 예시를 그림으로 드렸습니다. 코가 노출되게 입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코를 통해서 침방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마스크에 장착되어 있는 압착할 수 있는 부분을 눌러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빈틈이 없게 완전히 밀착하여 착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턱에 걸치는 마스크도 효용이 없습니다. 또한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는 마스크 겉면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오염물질 등이 손에 묻어서 손을 통해 눈, 코, 입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겉면은 최대한 만지시지 말고 마스크를 벗으실 때도 끈만 잡고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전후에는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를 자주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아 불효불급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의 종교 행사, 소모임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종교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주시고 2m 거리 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어디든지 발생 가능하므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유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어느 국가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대전, 광주, 오늘은 제주까지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국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국내 발생을 20명 내외로 통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존재하고 밀폐, 밀접, 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여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로나 위험을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편이 따르겠지만 우리 일상을 하나씩 안전하게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중교통, 그리고 공공시설 등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체계를 점차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예방수칙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도 등교 개학 시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교사나 학생에서 지역 감염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대부분 학교 내로 추가 전파 없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식당, 카페, 친목 모임, 동호회, 다단계 방문 판매,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방역 관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한 운영 방법을 정착시켜서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시설을 봉쇄하지도 않고 또 경제활동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과 문화, 제도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며 저희 방역당국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그립지만 장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에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시로 환기하기, 손 닿는 곳은 자주 소독하기 등 코로나19 예방 기본 수칙을 일상화, 습관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또 국내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강조할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 가운데 우리가 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 관련해서 고향 원당 성당 관련해서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경기 시흥 서울대 효 요양병원 관련해서 입원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 확진돼서 여기서도 누적 확진자가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시흥 서울대 효 요양병원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좀 비특이적인 증상, 그러니까 미열이랑 가래 같은 증상으로 진단이 한 6일 정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누적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방문 판매 모임과 관련해서 또 3명이 추가 확진돼서 여기서도 누적 확진자가 총 147명이라는 점 이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이제 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 특히 러시아 선박에서 많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부산항에 입항한 이 레귤러호에서 7월 16일 3명이 확진된 뒤에 선박 내 선원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14명이 확진돼서 여기서 누적 확진자가 17명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7월 15일 입항한 이 크론스타스키호에서 3명이 확진됐고 또 7월 16일 입항한 미지로보스바호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검역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사실 또 우수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대규모 그 감염을 막을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은 이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말할 때 항상 1순위로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마스크를 잘 썼을 때 얼마나 큰 방역 효과가 있는지 이런 사례들 지금 방역 당국이 누차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도가 9천여 명에 이르는 수원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확진자 3명이 여러 차례 교회를 방문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전혀 한 사람들에게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오늘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마스크 네. 착용.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서울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경기와 영서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밤에는 남해안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32도, 대구 30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